손자병법. 손자병법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전략서 중 하나로 선조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개발한 전략과 전술의 집합체입니다. 이 책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노하우를 제공하며 현재까지도 군사 전략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손무가 고대 중국 시대에 저술했던 병법서로 중국의 전통 병법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손자병법은 전투 전략, 병력 편성, 병기 사용, 군사 훈련, 정비, 공급 등 군사 작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측면전 측면 공격 전략으로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적의 뒷면을 공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손자병법에서는 기회는 타지 않으면 만들어라, 공기부비 출기부예라는 유명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는 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을 하여 승리를 차지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손자병법은 무경칠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병서 중 하나로 꼽히며 군사 전략과 전술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자병법은 현대 군사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실제 82편이었으나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져서 13편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의 13편의 내용과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계. 시계는 전쟁을 시작할 때 필요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적의 위치와 군력을 파악하고 각 부대들의 역할과 임무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계획 단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의 위치와 군력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정찰 부대를 파견하여 적군의 병력, 병기 주둔지, 군수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대를 구성하고 각 부대들의 역할과 임무를 분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를 구성하는 병력의 종류와 수량, 각 부대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에서 우리 군이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군의 특성과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군이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철수 또는 숨어서 지켜보는 전략 등을 고려합니다. 작전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공격하며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전은 전투를 수행할 때 실제로 실행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적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됩니다. 작전은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의 약점을 공격하고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작전을 세울 때는 자원의 효율성, 효과적인 행동 계획, 적과의 상호작용, 전술적 선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적이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적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적의 방어선을 뚫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작전을 세울 때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형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전투가 발생한다면 그 지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어력을 높이거나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에서 효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선제적인 공격과 대응 방식, 군대의 이동과 행동 계획, 군대 간의 협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모공은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병력이 약해지면 그들을 포위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을 약화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공은 적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 약점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적군의 특정 부대가 취약한 상태라면 그 부대를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적군의 병력 배치와 병사들의 역할, 임무, 그리고 전투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공의 전략 중 하나는 포위 전략입니다. 이는 적군을 포위하여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군의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자신의 군대를 적군 주변에 배치하여 그들을 감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군의 병력을 약화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공은 위장 작전을 이용하여 적의 방어 체계를 뚫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군대를 적의 시야에서 숨기고 작은 부대를 적의 앞으로 보내서 적의 방어를 유인하고 이를 기회로 큰 군대를 이용하여 적의 뒷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을 혼란시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용은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직선형, 파병형, 마루형 등으로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막고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이를 통해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용은 군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치 방식에 따라 군대의 전투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군용의 종류로서 직선형, 파병형, 마루형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선형 직선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공격적인 전략에 사용됩니다. 적의 중앙 부분을 공격하여 적군을 분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병형 파동처럼 파병을 펴듯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방어적인 전략에 사용됩니다.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 파병의 끝 부분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루 형태로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앙에 방어군을 배치하고 주변에는 공격군을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군용이 존재하며 군용은 전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병세. 병세는 전투에서의 각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병세는 전투에서 적과 자신의 상황과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전투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병력이 많고 강력하면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적의 공격을 버티고 본격적인 공격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적의 병력이 약해지면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병세입니다. 허실은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적에게 나의 행동이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군대를 분산시켜 적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적의 혼란을 일으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허실은 전투에서 적의 기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적이 어떤 공격을 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도 이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실 전략은 적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허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첫째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이 공격을 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다른 장소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은 공격을 할 때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나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군대를 분산시켜 적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군대를 여러 지역에 배치하여 적이 어떤 공격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은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허실 전략은 적의 예측을 방지하고 혼란을 일으키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허실 전략은 꼭 고려해야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군쟁. 군사적인 경쟁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면 방어하고 상대방이 방어하면 공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적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군쟁은 전투에서의 경쟁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할 때는 방어하고 상대방이 방어할 때는 공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방어력을 낮추어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군쟁에서는 적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병력이 자신의 병력보다 약한 경우 공격할 때 적의 병력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적의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적을 위협하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군쟁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전략과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구변 9가지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변은 위계와 군대의 편성, 군기의 사용, 적의 양식과 기세 등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변은 상황에 따라 9가지 변화를 선택하고 적응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각 변화는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계의 변화는 지휘관이 바뀌거나 부대의 지휘 체계가 변경될 때 적용됩니다. 군대의 편성 변화는 부대의 크기와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기 변화는 다양한 무기와 병기를 사용하여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의 양식 변화는 적의 공격 방식과 동작을 분석하여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세 변화는 상대방의 기세에 대응하여 자신의 전략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진변. 진변은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적이 출현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지변. 지변은 지형이나 날씨 등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형이 적과 자신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용합니다. 셋째, 인변. 인변은 부대의 인원수나 군사의 실력 등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강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수변. 수변은 군수, 병수, 나 무기의 종류 등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보유한 무기와 수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과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식변. 식변은 식량과 관련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투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군대의 위치를 이동시켜 식량을 구하거나 적의 식량 창고를 탈취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변. 기변은 무기나 기구 등의 사용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기와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태변. 태변은 태도나 기세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대결에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 자신의 기세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변화함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이나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방어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면 공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전략을 통해 적을 유인하고 덫에 걸리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공격에 대해 대처하는 동안 뒤에서 기습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도망을 막아 적진으로 밀어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적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군. 군대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행군의 기본 원칙과 기술, 군대를 이동시키는 방법과 위험 요소들을 대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군은 군대를 이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군대가 전장으로 이동하거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행군은 전략적, 전술적,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군에 필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군수군량 선방입니다. 이것은 군대가 이동할 때 충분한 식량과 수송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 부족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거나 군대가 흩어져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군 도중에는 지형과 날씨 등의 위험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전술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형에 따라 행군하는 방법이나 곳곳에 숨어 있는 적에 대한 경계,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군에서는 전투와 마찬가지로 행군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행군의 방법에는 진군, 척후진군, 대동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됩니다. 이와 같은 행군 기술과 전략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군대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전략적 위치에 도달하는 등의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형. 전장의 지형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장의 지형과 자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유인하거나 방어하는 등 지형적 이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형은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투에서 지형은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전장에서의 지형은 산, 강, 숲, 평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는 적을 유인하거나 방어하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나 강을 이용하여 적의 이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수비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늦추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적의 후진을 차단하거나 적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장의 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활용은 전장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9가지 지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전략 수립과 전술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지는 평지, 고지, 낮은 땅, 후비진 길, 교차로, 산중, 유역, 좁은 길, 바다 등의 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지 전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형으로 별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형에서는 군사의 푸드호크 보행과 기본적인 전술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 높은 지형에서는 적군의 움직임을 더 잘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군사들을 보호하기에 유리합니다. 고지에서는 적을 포위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높은 지형으로 공격적인 위치에 있으면 이 점을 가집니다. 또한 적의 시야를 제한하여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더욱 안전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지형은 자신의 군사들을 보호하기 어렵지만 적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땅에서는 적을 막기 위해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낮아 적군에게 노출되기 쉬우므로 방어적인 위치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적군에게 공격당할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 굽이진 길 곡지 길이 굽어지는 지형에서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굽이진 길에서는 적을 유인하거나 막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굽이종이며 통제가 어려운 지형으로 함정이나 암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차로, 교통교차로는 적군이 이동하는 경로 중류 지점입니다. 이 지형에서는 적을 막기 위한 장애물을 만들거나 적의 진군을 방해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길이 교차하는 지형으로 이 지형을 선점하면 적군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산중 지형에서는 이동이 어렵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중에서는 전술적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한 지형으로 특정한 이점을 가진 지형입니다. 고도가 높아서 공격을 받는 경우 방어가 용이하고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역은 깊고 좁은 계곡으로 군사들을 보호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이 지형에서는 적을 유인하거나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골짜기나 계곡으로 지형적으로 가시성이 낮아 적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나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 협로 좁은 길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이 지형을 통제하면 적군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지형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군함을 이용하여 적의 수송선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도와 수송선을 지키는 등의 전략이 가능합니다. 화공. 불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살, 화토, 화기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투에서도 적을 약화시키거나 혼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공은 불을 이용한 전략으로 적에게 불을 지르거나 화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적의 약점을 찾아내어 불을 지르거나 화기를 쏘아서 적을 공격하여 적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혼란시키며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공은 화살, 화토, 화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살은 일정한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화토는 적을 둘러싸서 불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화기를 이용하면 대규모 전투에서 적을 혼란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공은 적의 방어와 대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방어 체계와 화공을 사용할 지형, 날씨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화공은 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용간. 적의 약점이나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적군 내부에 침투하여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적의 연합을 파괴하거나 공격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간은 적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적의 내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적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공격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파이나 배신자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파이나 배신자는 적군 내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군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의 연합을 파괴하거나 공격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은 대개 정찰과 정보 수집, 기습과 감시 등의 기술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손자병법은 군사 전략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전략서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현재에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특히 손자병법의 구변, 구지, 화공, 용간 등의 전략을 익히면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탁월한 전략과 전술의 집합체이므로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